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굿모닝 충청이 직접 서울까지 출장을 왔습니다. 출장을 와서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님 하면은 아마 저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건데 요즘도 핫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고. 5선 국회의원 출신, 그 다음에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또 하여튼 최초라는 이 저기를 9개나 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여쭤보고 장관님 견해도 듣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시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나요? 되시고 나서 임명이 됐나요? 제가 되기 전이죠. 되기 전? 네. 2019년 7월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고, 예. 임명되고 이제 한 달 후에 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해서 네, 그랬고 수사를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에 그게 이제 8월 말이죠. 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정경심 교수를 심야에 기소를 했죠. 네. 그리고 9월 첫 주인가요? 9월 6일 무렵인가요? 하여튼 그 무렵에 초중경에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법무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다가 제가 이제 12월 중순경에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1월 2일 날 새해 임명이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장관님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얘기들이 있었고 아마 장관님께서도 고심이 깊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떤 심정으로 장관을 수락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수사가 굉장히 심각했죠. 우선 수사 방식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했는데 그게 잘 여론상 돌파가 안 된 상황이고 사실은 그 직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항상 검찰이 어떤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법은 없어요. 항상 되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개혁에 대한 저항인데 분명히 본질은 그런데 워낙 수사가 단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마치 이제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조 장관 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광장이 되게 시끄러웠죠. 막 태극기 집회가 요동을 치고, 그렇죠, 조국.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선동 비슷한. 지금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뭐라고 하죠?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가 아마 그 무렵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 촛불 정부의 개혁이 이제 겨우 이 여러 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앞에는 이제 현상을 진단하는 단계였을 것 같고 이제 이 개혁 본격 시동이 필요한 그 시점에
조국 장관이 낙마를 했고 네, 태극기 문제가 생겼고. 태극기 그 집회가 막 광장을 뒤덮고 예, 예. 흔들리는 걸 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위기감 같은 걸 그렇죠. 느꼈죠. 그래서 당 대표로서는 제가 전국의 그 당원들을 우리가 손 놓고 가지 말아야 된다. 네. 네, 항상 내부에서 먼저 분열되고 흔들려서 예, 예. 개혁을 하지 못한 예. 우리가 사례가 있지 않느냐.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랬고 그렇죠. 예. 또 그 앞에 김대중 정부 네, 때도 네,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촛불 정부의 중임이라는 것은 정말 그건 제조산하를 제대로 약속하는 이제 거니까. 검찰 개혁을 네, 해보자 네, 뭐 네. 하는. 그래서 겨우 검찰 개혁 하나 꺼냈는데 이 정도이면 예. 이건 정말 심각한 예. 거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깊이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그 네. 당시는 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한 1년이 더 예, 지났을 예, 예. 때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 대표는 이제 이해찬 예. 대표이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대표 쪽에서 예. 그랬죠. 이해찬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가든지 음. 전임 대표인 제가 가든지 예, 예. 그래야지만 이게 예, 제압이 정리가 되겠다. 된다. 네. 제압이. 이들의 그 저항은 예. 굉장히 정치적이어서 음. 부력이 약해서는 네. 절대 제압이 안 될 것 같다. 예, 예. 네. 그렇게 논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게 된 거죠. 네. 총대를 메고 이제 부임을 1월 달에 하신 거죠. 네, 네. 1월 달에 하셔서 가서 처음에 법무부 부임하셨을 때 네. 상황이 가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떠셨어요? 처음에 우선 예. 부임 이전에 이제 청문회 과정이 있었어요. 예, 청문회 과정. 예. 네. 그래서 준비하는. 청문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 이제 지명을 받고 예. 법무부 차관과 예.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김우수 차관과 이제 그 법무실장 네. 이용구 법무실장이 나란히 이제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예, 예. 두 분 다 거의 초췌하고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법무 공백 상황에서 예. 언론과 예, 예. 많이 공격을 언론이 받아요. 외부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 내부의 저항이 예, 예. 심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엄청 조직 내 불만이 예, 예, 있었던 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에서 계속 공격하고 흔들고 예, 예. 그래서 이 법무부에 있는 예. 그 한 5명의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실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예. 검찰 조직으로부터 예. 쉽게 말하면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예. 을사오적에 빗대서 나라를 판 매국노 을사오적에 빗대서 검찰을 팔아넘긴 오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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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공격하고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한 분은 입술이 다 헐어가지고 터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스트레스와 또 법무 공백으로 인한 동요 이런 게 아주 심각하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한숨과 반가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도 있었고, 예,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 후임은 네. 더 센 사람이 올 겁니다 했는데 예, 예. 저를 염두에 두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네. 어쨌든 본인도 떠밀려서 물러나는 건데 예, 예. 자진 사퇴가 아니라 그렇죠. 더 이상 못하게 된 거는 조직의 저항으로 물러난 건데 예. 그냥 쉬운 말로 예. 더 센 사람이 올 거예요 예, 예. 라는 것처럼 이제 제가 조 장관의 예언에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기를 그분들이 희망하면서 예. 한편 이제 그 반가움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님의 네, 네.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게 추다르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강성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대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요. 네. 한편 업무 준비도 필요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였어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에 예, 예,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 가장 반발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예. 이 특수 특수 출신들이 네, 특수부 출신들은 그러니까 있을 때는 요직을 차지하고 예. 그러니까 수사로 승진을 보장받고 예, 예. 나가면 그 인맥을 통해서 특수 사건이라는 건 부패 사건, 경제 사건인데 예. 이게 다 예. 이 재벌들이나 예. 고위공직자들이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 권력층이 예. 연관이 돼 있는 범죄니까 그렇죠. 피해도 크고 예. 또 수임 단가도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대기업들 따라서 뭐 그런 데하고 관련이 사건의 되니까. 질이 어려워서가 예,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들의 기득권과 신분 또 이룰 수 있는 체면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사업 기회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부르는 게 돈인 거죠. 수십억의 예. 수임료, 성공 사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관 특혜를 누리는 황금 노다지를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들이 개혁 저항을 하는 거고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인사를 하셨잖아요. 인사를 그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 인사라는 건 그냥 이것은 어떤 심정적인 동기인 네.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고 예. 인사의 객관적인 명분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건을 했었고 어떤 왜곡과 이 수사권 남용을 했었는지를 면밀히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많이 봤어요. 많이 듣기도 하고 세평을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편 인사 준비도 하면서 이제 청문회 준비도 하는데 그때 이제 아직은 제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인사 준비를 막 그 장관처럼 공식화할 그렇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내부 자료 뭐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대형 그 부패 스캔들이 있었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용산 참사 같이 어떤 공안 사건으로 다루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든지 뭐 또 그런 그 책임자들 처벌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 기소를 소홀히 했다든지 수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 차원의 어떤 그 홍위병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한 이렇게 저 나름의 이제 그 계속 자료들을 확보해 가면서 그 이제 장관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장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자료만 확보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저는 또 국회의원이기도 했으니까 어떤 자료 요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처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요구를 해가면서 이제 그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1월 2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장한 것이 보였어요.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검사들 있는 데서 이제 제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또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계속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나아갈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박수 유도를 했더니 뭐 많이 박수 치고 이제 그 분위기는 많이 이제 풀어졌어요. 근데 그 이제 장관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인사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인사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장관님 생각에 몇 %까지 인사안을 관철시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는 질문을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은 일단 신분이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결격 사유가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계를 당하지 않고는 나가지도 않는 신분 보장이 된 상황이니까 그냥 주요 보직에서 이렇게 한직으로 밀어내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죠. 지금 한직에서 밀려나지만 언젠가 또 우리 세상이 올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사로 어떻게 다 완벽하게 했느냐 그러는 건 그 한전된 틀을 안에서 신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혹시 외부에서 이제 어떤 특정 인사나 이런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뭐 좀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는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게 없었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한테 감히 압력을 행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저의 그 어떤 뭐 쉽게 예를 들면 저의 참모들 통해서 보좌진 그러니까. 통해서 아무개가 너무 훌륭한데 좋은 자리 좀 안 되겠냐 그런 얘기들은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보좌진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런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전달은 해보마 하는 거지만 장관이 전화드려도 잘릴 거야. 어떻게 자르느냐? 그래? 그럼 제가 자료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랑 그 객관적으로 이 검찰국에 보관되어 있는 인사 파일을 대조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사 파일이 좋게 써져 있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주요 공안 사건에 엉터리로 수사하고 기소했네. 안 되겠네. 이 정부의 개혁 의지하고 안 맞네.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렇게 해서 거죠. 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이게 뭐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사쪽 민감한 질문 같은데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때 이제 무슨 압력이 없었느냐 했지만 사실은 이건 다 언론에 났는데요. 검찰총장이 친 윤석열 사단 6명을 탁 찍어서 그건 좀 살려달라. 이거는 꼭 살려달라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로 보내달라. 주요 보직에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할 수가 없었죠.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했죠. 그 6사람이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걸 아예 배제를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예외 없이. 왜냐하면 이건 인사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친분 관계, 친소 관계가 여기에 오염되면 안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원하던 자리를 못 가고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갔나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그 6명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배려한 건 없어요. 특별히 또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가 갖다 놓은 인사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총장이 장관한테 이제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나요? 했죠. 그러니까 뭐 그 통상적이라기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되게 180도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로 계속 이어져 왔을 때는 후배가 선배 장관한테 이거 내 사람이니까 챙겨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배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권의 충견으로 한 배를 탄 거니까 그냥 알아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검찰을 부려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검찰총장하고 합이 맞는 사람으로 다 배치를 해주니까 굳이 내가 합이 맞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봐주세요 할 필요가 없고 이건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청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박상기 장관 일때는 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박상기 장관은 교수 출신이니까 이 알아서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다 인사를 했죠. 장관이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법무부가 인사한 게 아니라 총장이 윤석열의 뜻에 따른 인사를 물론 장관 이름으로 제청이 되는 거지만 내용을 채우는 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중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중앙지검장 윤석열이 해온 일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라. 인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윤석열 마음대로 다 차, 포 다 놨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인사 자체를 완전히 특수부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보안부장까지 장관은 그냥
인형이고 본인이 인사실권을 예. 전횡을 다 했는데 예. 그래서 조국도 밀어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니까 예. 그러니까 조 장관은 인사권 행사를 못했죠. 예. 왜냐하면 그냥 그 전임 몇 개월 매일 자기 거 저기 하느라고. 물론 그리고 인사는 그 앞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 왔죠. 9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인사권을 하나도 행사를 못했죠. 그리고 나가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정기 인사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예. 새해에 예. 1월 8일 날. 그러니까 그 인사에서 이제 6개월 전에는 내가 다 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처구니 없는 거죠. 윤석열 예. 입장에서는. 예. 근데 내 새끼 6명도 안 봐줘? 이렇게 이제 뿔이 났겠죠. 하긴 자기 어떤 네.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예. 물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의견 듣는 절차를 가진 거죠. 예. 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예. 그 검찰총장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왜 인사 파일을 안 보내주느냐 그래요. 예. 재청권자는 나고 예. 인사 파일은 예.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마지막까지 보완 유지가 필요하고 되더라도 네. 그리고 그 인사안은 재청안은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당신을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종전의 관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종전의 관례는 검찰총장이 끼어들 여지도 없었고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거고. 당신들 선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다 선배한테 엉겼을 리가 없는 거고 예. 설령 박상기 장관 때를 한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전례는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는 지금은 내가 재청권자이고 총장님은 의견을 얘기하라. 그럼 지금 얘기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의견을 했어요? 아니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내 새끼를 까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네. 몰랐죠 저는. 예. 얘기 안 하니까. 예. 그러면 내 새끼를 까란 말입니까? 예. 못하겠다. 그러는 것도 의견이다. 예. 의견 안 내겠다도 의견이다. 그럼 예. 그래 그대로 적어서 재청하겠다. 예. 총장 의견 없다. 이렇게 해서 재청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 그 다음 날 제가 장관실로 일정을 다 비우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 의견 내라고. 예. 그랬더니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고. 맞아요. 그때 그 한참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뭐 이제 나오고 그랬죠. 네, 뉴스 네. 나오고. 왜 장관이 장관실 넓은데 놔두고 제3의 장소로 가느냐. 그렇죠. 제3의 왜 장소가 장관을 오라 왜 굳이 무슨 뭐 한정식 집에 가? 뭐 어디를 가요? 예. 옛날에 자기들은 그렇게 예. 했겠죠. 네. 그래서 오라 이제 예. 안 오고 이제 뭐 그 대검의 대변인이 별도로 있어요. 예.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비난 성명을 내는 거예요. 예. 네. 뭐 시간 촉박하게 해서 그때 뭐 의견서 한 장 정도는 나중에 그냥 서류로 전달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마 그 전달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나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개인을 음. 그 사람 하나하나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전체 인사 원칙을 정해놓고 예. 거기에 형사부 검사들 소외되어 있으니까 이 주요 보직에 좀 올려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예. 네. 이렇게 이제 인사 원칙을 정하니까 예. 그 개개인을 찍어서 제가 이 사람은 한직에 보내, 예. 이 사람은 어디 올려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거죠. 예. 네. 그냥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소외된 여성 검사들을 예. 좀 올려주고 예. 그리고 여성 검사가 수십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들의 그 보직 경로를 봐가면서 우수 사원이고 이 역량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마약 수사에 올리세요. 이러면 거기에 이제 마약 수사 경력자들이 순번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탑인 친구가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남자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형사부 검사인데 그 평가가 조직 내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 단체 의견도 듣고 통한 평가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다시 종합하세요. 왜냐하면 법무부 조직 내라는 건 그 손을 탈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그 출세할 수 있는 힘 있는 라인을 만났으면은 내 평가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면
한 번도 이 수도권에 못 올라오고 지방에서 묵묵히 있으면 빌빌 도는 지방에서만 도는 평가받을 기회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변호사회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법률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민원인이라든가 또는 피의자, 피고인, 수사 대상이었던 분들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고소 고발인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종합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죄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올라온 자료 가지고 그런 흠결이 없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이제 그분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윤 총장이 건의했던 6명은 원하는 대로 못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윤 총장이 그 찍어서 윤 총장 그 사람만 찍어서 어떻게 좌천을 시키거나 이런 적은 없다. 너 미워,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찍은 적은 없죠. 지금 검찰 정권의 검사 정권의 문제점 막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그 특수부 아까 장관님께서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하는 방법 먼지떨이식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왔던 그동안 어떤 그 특수부 검사들이나 그런 검사 정치적인 검사들이 했던 행태 수사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확실하게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해주신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목표가 안 나오니까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이제 본인의 그 능력 평가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 별건 수사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조 장관 케이스가 가장 극명한데요.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의 비리가 있다. 이게 경제사범이다. 이렇게 표적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협박까지 했어요. 임명하시면 내가 사표 낼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무엄하다. 정말 무도하다. 이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네.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먼지털이 수사. 왜냐하면 자기가 장담했는데 대통령까지 협박했는데 안 나오면 지가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터는 거죠. 그래서 일기장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터니까 이제 자녀의 그 입시 관련한 걸 그게 가장 약점이겠구나. 그거로 결국은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자녀 입시의 문제점이라는 건 우리 제도가 굉장히 실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라는 그 시대를 그 거친 학부모와 학생들은 조장관식으로 수사하면 거의 범죄자일 수 있어요. 다 걸리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인턴 시간 기록된 시간만큼 그러면 일한 걸 증거를 다 내라. 그냥 집에서 하더라도 이 자료 찾고 하는 것도 나는 일이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지금의 눈으로. 그거 이제 CCTV로 여기 전기 온 적 없었다. 그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사무실에 누가 기억하겠어? 자기 일이 바쁜데 하루 종일 있어도 그런 것처럼 학생 하나가 들락거리는데 그 바쁜 변호사 사무실에서 누가 그 학생을 몇 시간 있었는지 기억을 하겠어요. 또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그냥 그 학생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 그냥 주어진 과제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 어른으로서 사회 하나의 그 스승이니까 성실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다는 걸 감안해서 학교도 일방적으로 생각 없이 업무 방해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 이 정도의 이 고등학생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뭘 해왔다는 건 그래 가서 카피해주고 뭐 그런 걸 거야.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반영하는 것이지. 걔를 무슨 엄청 전문 지식을 가지고 했다라고 속고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업무 방해 된 것도 없는데. 업무 방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법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법이 함정이에요. 이들에게는 함정 파는 거예요. 함정 파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데도 네. 뭔가 시원한 전공법 사냥이 아니고 네. 먼지털이 비열한 네. 그다음에 그 덫에 걸리라고 네. 함정 이런 걸 네. 봐놓고 폭 빠지면 그래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네. 뭐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수사를 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죽잖냐. 네. 그게 뭔가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대답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다가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거 별건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예. 죽었는데 예, 독가스를 마셔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 스트레스로 공포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예. 많이 죽었으면 유태인이 죽을 자리 지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죠. 예. 네. 많이 죽었으면은 그렇게 죽게 만든 인권 침해 창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지 예,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그 뭔가 사람은 있는 거 엄청 아니냐. 잘못했을 거야 하는 네. 건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예, 문제 제기가 음. 굉장히 야만적인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3.1 얘기를 운동 하고, 예, 했을 때 예, 3.1 만세 불렀던 사람 다 저기 그들의 죽창에 네. 찔리고 네. 네. 죽었어요. 네. 그러면 관동 대지진 때 또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창에 찔리고 총검에 네. 찔려서 죽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이 우물에 독을 타고 해서 그러면 잘못이 있어서 죽었나요?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 피해자의 피해가 왜 생겼느냐 구조적인 예. 불의에 공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3.1 만세 선동한 유관순이 잘못한 거다. 예. 그다음 관동 대지진 때 그렇게 독가스에 안 풀었으면 그렇게 많이 죽었겠느냐. 일제의 말이 맞다. 예.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고 체계가 예, 굉장히 잔인한. 그러니까 왜 유태인이 학살 당한 건 영화를 보고 슬퍼하면서 예. 우리가 일제 피해를 그렇게 당한 것 예, 왜 슬퍼하지 않으며 영화에 무슨 빈센조를 보면 야 정말 악은 저렇구나. 악은 이 척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통쾌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악을 행하는 이 현재 검찰 정권 정치 검찰이 하는 버릇은 왜 인정을 하고 당대표 체포해 가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가결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